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시청자 팽도리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팽도리님이 예전에 처음 참여를 해주셨을 때 또 극한의 현실 공포로 이야기를 들려주셨었죠.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가 될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여보세요? 팽도리님.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제가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있었던 부점장 사건 얘기했었잖아요. 너무 충격적이었죠. 예. 예,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맞아요.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일단 1차 공판에서는 22년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본인이 억울하다고 항소를 한 상황이거든요. 아니, 억울하다고. 예. 예, 그래서 2심 재판까지 몇 개월이 더 걸릴지 모르겠는데 일단 일은 그렇게 됐습니다. 일단은 22년을 받았는데 예. 억울하다고 항소를 했으니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조금 감형이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사건 담당 형사님께서는 구형을 하실 때 이 죄질이 너무 안 좋으니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라고 구형을 하셨는데 제가 그 재판장에 갔었어요. 네. 네, 판사님께서는 이제 일단 자수를 하려고 했던 상황이고 반성하는 기미가 보여진다라고 하는데 누가 봐도 아니거든요. 그럼요. 반성 안 해요. 예, 절대 안 하죠. 예. 지금 팽도리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요. 돌비 팽도리라고 검색하시면 부점장 사건이라는 게 나올 겁니다. 영상이. 그걸 꼭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팽도리님께서 그 부점장의 또 근황을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해주실 이야기는 이 이야기와 연관이 있는 건 아니죠? 예, 아니에요. 네, 아닙니다. 자, 그러면 오랜만에 팽도리님께서 오셨으니 바로 한번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팽도리죠. 제가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이야기는 제가 그 친구한테 직접 들은 건 아니고 예. 그 친구랑 친한 친구가 제 고등학교 친한 동창이에요. 그래서 얼마 전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예.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그 친구랑 이제 제가 원래 술을 안 마셨는데 어느 날부턴가 술 맛을 좀 들여가지고 요즘은 또 술에 빠져 사는데 그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갖고 이제 술잔을 기울이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날 또 마침 눈이 왔었어요. 제가 눈이 오면 항상 버릇처럼 하는 말이 야, 군인들 제설하느라 고생 많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생각난다, 그 악몽. 그죠? 저도 군대에서 많이 했었으니까. 네, 끝이 없지. 예.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동창 친구가 저한테 야, 너 내가 무서운 얘기 하나 해줄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데? 했더니 너 용철이라고 알지? 막 이러는 거예요. 예. 야, 용철이? 걔가 누군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있잖아. 네가 예전에 처음 만났을 때 쟤 보자마자 왜 이렇게 띠껍냐고 했던 애 있잖아. 예.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딱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원래 사람을 한 번 보고는 그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 친구는 기억에 남아요. 띠꺼워서. 왜 그것도 네. 있고 그 친구가 왜냐면 보통 처음 만날 때 아무리 동갑이어도 초면인 상황에서는 얘 저 누구누구 친구 용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절 처음에 보자마자 용철이라는 친구가 했던 말이 네가 걔야? 헐. 이런 거였어요. 이미 아는 사람처럼. 예, 첫 인상부터 굉장히 안 좋았는데 제가 그 친구 제 고등학교 동창이죠. 동창이랑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옆에서 끼어들면서 제 말을 툭툭 자르는 거예요. 예. 제가 싸웠던 기억이 있어요. 너 왜 자꾸 내 말을 자르냐? 왜 이렇게 띠껍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욕도 하고 예. 그랬던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그 친구가 군대에서 후임을 괴롭히다가 겪었던 일이라고 하거든요. 아이고, 또 괴롭혔구나. 예. 친구 성격을 우선 말씀드리자면은 예. 이 용철이라는 성격은 일단 아나무인하고 일단 집이 좀 살아요. 집이 좀 사니까 자기보다 못 사는 애들은 그냥 자기 밑에 있는 애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막대하는 경향이 있는 친구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좀 여기가 대한민국이 좀 좁다고 느껴졌던 게 제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몇 사단 무슨 대대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 라고 물어봐서 맞아 이랬더니 야, 용철이도 니랑 같은 사단 같은 대대 나왔어 이러길래 야, 나는 근데 걔를 부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이랬더니 걔가 3중대로 가던 애니까 그때 딱 이해가 가던 게 저희가 사단 직할 때인데 1, 2중대가 있고 제가 2중대였어요. 1, 2중대는 대대 소속 물론 3중대도 대대 소속인데
저희가 대대 안에 막사가 있으면은 3중대는 영해중대라고 다른 연대에 있는 막사를 사용하는 중대였어요. 다른 바깥에 있는 영해중대니까 제가 그쪽 상황은 모르는데 제가 14년도 군번이거든요. 14년도 8월 군번이고 친구가 11월 군번일 거예요. 저보다 3, 4개월 늦으니까. 근데 14년도에 군대 내에서 좀 큰 사건들이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제가 전입 왔었을 때는 이미 좀 조심하는 분위기였었어요. 예. 근데 이게 영해중대 그 3중대에는 이게 좀 아직 그때도 조심이고 뭐고 없고 그냥 막 가혹행위, 모욕 이런 게 엄청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쓰레기들 집합소였던 거죠. 용철이가 군번이 좀 풀린 군번이었었는데 맞선임이랑 6개월이 차이가 났었대요. 위에 맞선임이랑 6개월 차이가 나니까 이 친구는 좀만 버티면은 자기 중대 내에서 짱이 되는 친구죠. 이 친구가 군대 내에서 선임들한테 엄청 많이 맞고 그냥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쓰레기장이나 뭐 이런 데 끌려가가지고 맞고 머리도 받고 개머리판으로도 맞고 막 이런 부조리들을 많이 당했었대요. 근데 이거 보통 보상심리라고 하죠. 내가 당했으니까 나도 후임들을 내가 당한 만큼 후임들한테 똑같이 해야겠다라는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이 친구가 이제 어느 정도 짬이 차기 시작하면서 후임들이 들어오니까 그 후임들을 못살게 괴롭힌 거예요. 예. 똑같이 자기가 선임들한테 당했던 것처럼 애들을 때리고 막 욕도 하고 뭐 부모님 욕도 하고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한 번은 이 친구가 선임이랑 6개월 차이가 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투고가 된 거죠. 전역을 얼마 안 놔뒀으니까 맞선임이. 이 친구가 투고가 되고 얼마 안 돼서 신병이 한 명 들어왔어요. 돌비님도 군대 다녀오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신병이 들어오면은 병장들을 제외하고는 관심을 가져요. 후임들한테. 예. 그 신병한테 가가지고 호구 조사를 막 한 거예요. 뭐 어디서 왔니? 부모님은 뭐 하시니? 뭐 누나 있니? 동생 있니? 사회에서 뭐 하다 왔니? 이런 것들을 쓸데없는 것들을 많이 물어보고 그랬는데 그 후임이 뭐 하는 후임이었냐면은 무당이었던 후임이었어요. 밖에서 무당을 하다 들어온 거예요? 그것까진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그냥 무당이었다는 얘기만 들어가지고 네네네. 친구한테 물어봤대요. 너 어디서 살다 왔냐고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어떤 섬에서 살다 왔는데 많이 알려지지 않은 섬이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용철이라는 애가 원래 좀 말할 때 필터링 없이 얘기하는 친구거든요. 딱 처음 보는 후임한테 했던 말이 니 그럼 섬나라 사람이야? 네가 외놈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대가 상하관계가 있고 계급 사회라고 하지만 처음 본 신병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네가 뭐 섬나라 사람이냐, 외놈이냐, 네가 뭐 매국노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말을 막 퍼붓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신병이 아닙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 밖에서 무당하고 온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받아치고 넘겼다는 거예요. 용철이도 뭐야 이 반응 개재미없네 이러면서 넘기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얘가 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쟤를 한번 갖고 놀아볼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보통 후임들이 사소한 잘못을 하면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는데 예.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다른 후임들이 사소한 실수를 하면은 그냥 무시하고 모른 척 하는데 이 무당 후임이 사소한 실수를 하면은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계속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얘를. 맞선임 전역했으니까 왕고예요. 왕고면은 얘가 상꺽이에요. 내가 상꺽인데 여기 중대원들 전체 다 모여놓고 얘가 오늘 실수한 게 뭔 줄 아냐 이러면서 얘를 엄청 막 뭐라 하고 옆에서 막 발로 밟고 때리고 뭐 이런 이상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예. 애들 앞에서 대놓고 망신 주고 걔가 편의상 무당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무당이한테도 후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후임들이 보는 앞에서도 얘를 엄청 멸시하고 괴롭혔다는 거예요. 아이고. 야, 니들은 나중에 짬 먹고 얘처럼 되지 말고 에이스로 자라나 나처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얘를 엄청 괴롭히고 못 살게 굴고 그러면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 무당이가 전입 온 지 한 2달, 3달 정도 됐을 때쯤에 한번 용철이가 좀 심하게 뭐라고 했었어요. 보통 무당이라고 하면 저희는 접할 기회가 많이 없잖아요. 네. 궁금할 수 있어요. 혹시 집안분 중에 무당이 계시냐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네. 보통은 혹시 조상님들 중이나 부모님들 중에 이쪽 일을 하던 분이 계시냐고 물어보지. 야, 니도 무당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와, 세다. 이건 솔직히 선 넘었잖아요. 원래 죽방 날라가야죠.
저였으면 그냥 업어쳤죠. 예. 근데 그때 무당이가 원래 보통 표정 변화도 잘 없고 담담하게 자기 일 하던 친구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표정이 싹 굳어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걸 딱 보더니 용철이가 야 왜 꼬아? 꼬면 네가 나보다 군대 빨리 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당이가 아 제발 그만 좀 하십시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라고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걸 또 꼬투리 삼아서 야 나 때는 말이야 뭐 이런 꼰대 같은 말을 또 했다는 거예요. 예. 그 무당이가 아니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희 부모님까지 걸고 넘어지시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꼬우면 군대를 빨리 오든가 야 네가 나보다 후임이니까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막대하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전해 들을 때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 당사자는 오죽하겠습니까? 무당이가 참다가 안 됐는지 아 그만 좀 하십시오 제발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얘가 또 그걸 꼬투리하고 야 군대가 거꾸로 돌아가는구나 네가 미쳤지 지금 안 되겠다 야 네 위로 내 아래로 싹 집합시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집합 장소가 따로 있었나 봐요. 얘네는 뭐 다목적실로 집합을 했다고 하는데 예. 자기 밑에 후임들 있잖아요. 밑에 후임들 한 명씩 때려가면서 니들이 오늘 왜 맞는 줄 알아? 얘 때문이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쪽 무당이 선임들 입장에서는 이등병 실수 하나 때문에 자기들이 막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용철이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야, 이 짬밥 찌끄레기가 나한테 오늘 소리를 지르고 선임이 얘기하는데 짜증내고 말이 돼? 야, 군대가 진짜 거꾸로 돌아간다 이러면서 애들을 막 패고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후임들 입장에서는 이 무당이가 자기들한테는 원수예요. 자기들을 막게 한 원수죠. 내리갈굼이 시작돼요 그 자리에서. 밑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때리고 밑에 있는 애가 밑에 있는 때린 다음에 무당이 위에 맞선임이 무당이를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지켜보다가 분이 안 풀렸는지 저는 육군에 있는 부조리 중에 이런 부조리가 있는 건 처음 들었었는데 오늘부터 이 기수열애 시키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병대나 일경, 전경에서 기수열애가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육군에선 처음 들었었거든요. 이 새끼 오늘부터 기수열애 시키라고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말라고 이랬는데 귀족분들 중에 아직 군대 안 갔다 오신 분들 중에 기수열애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잠깐 설명해드리는데 만약에 무당이가 예를 들어서요 15년 1월 군번이면은 얘 밑에 후임이 2월 군번이겠죠? 그럼 이 2월 군번인 애한테 야 얘는 네 선임이 아니야 그냥 그치. 무시해도 돼 이런 식으로 하라는 그런 거거든요. 한마디로 군대를 학교라고 표현하면 학교 내에서 집단 왕따가 이루어지는 거죠. 맞죠.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악플보다 무플이라고 하잖아요. 얘한테 아무도 관심을 주지 말고 아무도 신경 쓰지 말아라. 얘는 오늘부터 없는 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얘를 엄청 무시했는데 또 지가 기수열애 하라고 했으면서 얘는 얘를 또 엄청 못살게 괴롭혔대요. 네가 행동을 흑다유라니까 기수열애를 당한다는 둥 네가 나 똑바로 했으면 이런 일 없다는 둥 이렇게 계속 애를 못살게 괴롭혔다고 하는데 저희가 영해중대다 보니까 대대장님이 가끔씩 그쪽 3중대로 가시는 일이 있으세요. 제가 또 1호차 운전병이다 보니까 오, 예. 대대장님은 그 영해중대나 다른 연대 갔을 때마다 옆에 따라붙었었거든요. 제가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 대대장님께서 저한테 말씀도 안 해주셨던 얘기인데 예. 무당이랑 대대장님이랑 면담할 기회가 생겨갖고 면담을 했었대요. 예. 대대장님이 무당이한테 요즘 뭐 부대 내에서 뭐 힘든 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셨나봐요. 근데 무당이가 아무 말 없다가 대대장님이 그래 뭐 별일 없으면 특이사항 없으면 나가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무당이가 대대장님 보는 앞에서 커터칼을 꺼내들더니 자기 오른쪽 손목을 확 거는 거예요. 와, 난리 났네. 대대장님께서 깜짝 놀라셨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랬는데 무당이가 처음으로 울면서 박용철 상병 때문에 자기 못 살겠다고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대 내에서 그것도 대대장님 앞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건 그냥 발칵 뒤집어질 일이잖아요. 난리 난 거죠. 예. 보통 자기 스스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부대 내에서는 뭐 사람들이 다 잘 때 화장실을 간다거나 아니면 전화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데 대대장님 앞에서 대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대는 발칵 뒤집혀지지. 안 그래도 안 좋은 사건들도 부대에서 계속 터졌었는데 대대장님이 이제 용철이를 불러갖고 얘기를 했어요. 네가 도대체 애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애가 내 앞에서 이런 짓까지 하겠냐 이랬더니 용철이 또 자기가 억울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저는 선임으로서 얘가 군기도 빠져있고 그래갖고 어느 정도 군기는 유지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말을 안 들어가지고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해라 하고 몇 번 무시한 게 다라고 예. 자기가 잘못한 게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대장님한테.
대대장님께서는 누구 말이 맞는지를 모르니까. 근데 일단 무당이가 자기 손목을 거니까 이거는 사건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이 알려지진 않았을 거예요. 부대 내에서 크고 작은 사건들은 웬만하면 다 묻혀요. 알려지는 건 극히 일부인데 엄청 큰 사건이 이렇게 일어났으니까 더군다나 대대장님 그때 진급심사 때이셨거든요. 무마해야겠네. 또 어떻게든 덮으려고 하셨을 거예요. 예. 제가 전에 듣기로는 대대장님께서 너 조용히 전출 가라. 더 이상 징계는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용철이가 아니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내가 전출을 가야 되냐. 나는 못 가겠다. 나 가면은 이거 다 까발리고 갈 거다라고 이렇게 대대장님을 오히려 협박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예. 얘는 말씀드렸잖아요. 아나무인이라고. 예. 얘는 대대장님도 자기 미친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전출 못 간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오히려 하극상을 한 건 얘인데 왜 내가 전출을 가야 되냐. 전출을 보낼 거면 얘를 보내라 해갖고 대대장이 일단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은 부대에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예. 대대장이 고민한 끝에 무당이를 따로 불러가지고 또 대대장이 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겠다. 널 다른 부대로 보내줄 테니까 그곳으로 가겠냐라고 했는데 무당인 또 자기 입장대로 아니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어떻게 피해자인 내가 다른 부대로 가냐 이러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대장님 입장에서는 또 좀 그렇죠. 어떻게든 무마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학교로 따지면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있어요. 근데 가해자를 강제 전학을 보내는 게 보통이잖아요. 네. 피해자는 강제 전학을 보내겠다고 하는 입장인 거죠, 지금. 그쵸. 지금 교장이 그러는 거죠. 그죠? 예, 그쵸. 무당의 입장에서는 나는 피해자고 가해자는 박용철 상병인데 네. 왜 박용철 상병은 전출을 안 가고 내가 전출을 가야 되냐.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대대장님이 거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고 싶냐. 쟤도 전출을 안 간다고 그러고 너도 전출을 가기 싫다 그러면은 내가 뭐 어떻게 해줘야겠냐. 내가 쟤 뭐 육군교도소에 집어넣어야 되냐? 대대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지금 내가 좀 민감한 시기다. 중요한 시기다. 그러니까 둘 중 한 명은 전출을 가든 징계를 받든 해야 된다. 너도 하극상 했으니까 너도 잘한 건 없지 않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당의 입장에서는 또 억울하죠. 자기는 군대 늦게 들어온 입장에서 이런 일을 당한 건데 네. 무당이가 결국에는 그럼 제가 가겠습니다. 저 더 이상 이런 곳에서 있을 수 없겠습니다라고 한 다음에 전출을 갔대요. 네. 근데 대대장도 어떻게든 해야 되니까 일단 용철이도 영창을 갔다 오긴 했대요. 영창을 갔다가 어느 날 끝나고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짐 정리를 하던 중에 자기 강물대에 편지 봉투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 편지 봉투 자기는 이런 거를 쓰지 않는데 누가 갖다 놓은 거지 하면서 같은 생활관 쓰는 후임들한테 이거 누가 갖다 놨냐라고 물어보니까 후임들이 아 이거 무당이가 전출 가기 전에 박상병님 관물대에다가 두고 간 거라고. 근데 용철이는 편지 봉투 읽지도 않았대요. 기분 더러워가지고 흡연장 갖고 가서 그거를 불태워버렸대요 그냥. 예. 근데 그날부터 좀 이상한 일이 많았대요. 그 용철이가 이제 잠을 자는데 이 친구가 한 번도 살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이 없대요. 잠을 자려고 딱 누워갖고 잠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안 움직이더래요. 예. 갑자기 내 몸이 왜 이러지 그랬더니 또 몸이 또 엄청 아파오더래요. 제가 전에 듣는 얘기로는 그 대바늘 수십 개로 온몸을 쑤시는 그런 느낌이었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눈이 확 떠지는데 자기 몸 위에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옛날 사극 같은 거 보면은 양반집 아가씨들이 이쁜 한복 차려입잖아요. 네. 그 한복을 차려입은 여자가 자기 목을 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하기로는 얼굴은 되게 미인상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용철이가 이제 말을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용철이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가 끼끼끼끼끼 거리면서 막 웃더래요. 근데 이 웃을 때 돌빈이 빨간 마스크 아시죠? 알죠. 입 찢어진 그거 아시죠? 예.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딱 웃을 때 입이 찢어진 것처럼 그 여자가 입이 크게 벌어졌었대요. 그러면 자기 목을 막 조르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지면서 계속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어느 순간부터 용철이가 기절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밝고 근데 이 가위에 눌리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더래요. 예. 자기가 살면서 가위에 눌려본 적도 처음인데 이게 부대 내에서 가위에 계속 눌리니까 자기도 미치겠더래요. 노이로제 걸리고. 그리고 중대장님께 말씀을 드렸대요. 자기가 요즘 이상하다. 가위에 자꾸 눌린다. 생활관을 좀 옮겨주면 안 되겠냐. 중대장님이 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당연히 이러죠. 저 같아도 그러겠어요. 예. 솔직히 누가 그걸 믿어요. 용철이는 또 밤만 되면은 맨날 그 여자가 찾아서 자기 목을 조르고 있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많이 이렇게 피폐해져 있는데 네. 어느 날 또 행보관이 군 부대 내에 BOQ 창고라고 있는데 거기를 정리하라고 용철이한테 시켰는데 용철이가 거긴 자기 혼자 못한다고 후임을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서 물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네, 후임이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온다고 하고 자리를 비웠나 봐요. 용철이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목을 조르는 여자 목소리가 들리면서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뒤로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자기가 요즘 가위도 눌리고 그러니까 귀가 허해져갖고 뭘 것을 들었나 보다 하고 딱 앞을 봤는데 그 여자가 천장에 거꾸로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자기를 쳐다보면서 찢어진 것 같은 입으로 씩 웃으면서 자기한테 대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용철이가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어버버거리고 있는데 이 여자는 계속 자기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소리만 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철이가 참다 용기를 해갖고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는 거야? 막 이렇게 소리를 들었대요. 그 여자가 갑자기 자기 목을 또 다시 조르더니 왜 그렇게 보스하게 굴었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걸 막 뿌리치고 삐혁기 창고에서 도망치듯이 나왔대요. 도망치듯이 나와가지고 아, 나 저기는 혼자 못 들어가겠다. 얘 오면은 같이 들어가야겠다라고 하고 화장실 간 후임을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후임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로 찾으러 갔는데 화장실에 후임이 없었대요. 그리고 여기저기 찾아다니다가 후임이 흡연장에서 담배 피는 걸 보고 자기가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화가 나니까 후임한테 야, 네 화장실 갔다 온다면서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랬는데 그 후임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막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니 나랑 같이 저기 피오키 창고 정리하고 있었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예초 지원 나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용철이는 갑자기 벙하죠. 야, 장난치지 마. 니 나랑 같이 피오키 청소하고 있었잖아. 아니, 저 아까 예초 지원 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행보관님께서 시키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왜 그러십니까? 막 용철이는 어느 순간부터 자기가 귀신한테 홀린 건지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대요. 자기 머리로는. 일단 알겠다 하고 생활관으로 돌아와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지 자기가 왜 갑자기 안 생기던 일들이 생기는 건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행보관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야, 너 삐오키 창고 정리하다 말고 어디 갔냐라고 물어보셨대요. 삐오키 창고에서 자기가 귀신을 봤다고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 미친놈 취급 당할 것 같으니까 아, 저기 혼자 하기 좀 힘들 것 같아가지고 하다가 그냥 내려왔습니다 했더니 행보관님이 야, 군대가 네 마음대로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를 엄청 혼냈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차라리 행보관님한테 혼나는 게 낫지. 저기서 귀신이랑 같이 있을 바에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하루를 마무리 지었대요. 예. 근데 신기하게도 그날은 가위 안 눌렸대요. 그날은 가위 안 눌리고 오랜만에 잠을 푹 잔 다음에 아침 점호를 하고 나서 저희가 환자들은 열애를 하고 띵걸음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보 준비를 하잖아요. 구보 코스가 막사 뒤쪽으로 언덕으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 언덕 위쪽으로 삐오키 창고 근처인데 용철이가 맨 뒤에서 구보를 하고 있는데 앞에 선두에 병사들이 있고 자기 후임들이 앞으로 가고 있고 자기는 뒤에서 설렁설렁 뛰면서 가고 있었대요. 언덕 쪽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삐오키 창고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어제 겪었던 일이 있으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아, 괜히 생각하지 말자 이러고 그냥 뛰었대요. 예. 갑자기 자기 뒤에 원래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뒤에서 너 오늘 그냥 죽어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예? 갑자기 얘가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진 거예요. 언덕 밑으로 굴러 떨어졌는데 다행히 뭐 어디 까진 것 빼고는 크게 다친 건 없었대요. 근데 자기가 떨어지기 전에 들었던 그 목소리가 자기 목 조르면서 왜 그랬어라고 말했던 여자 목소리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중대장님한테 대놓고 얘기했대요. 중대장님, 저 요즘 귀신 본다고. 너무 무섭다고. 아까 아침에 구보하다가 굴러 떨어진 거 귀신이 민 것 같다고 이랬는데 중대장님이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냐고. 아니, 저녁도 얼마 안 남은 놈이 왜 그러냐고. 참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얘 입장에서는 또 좀 그렇잖아요. 자기가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고 너무 답답한데 또 얘가 병장 달고 나서 얼마 안 돼갖고 훈련이 있었어요. 훈련 중에 저희가 천막을 치는데 천막을 다 치고 나서 후임들은 배식 받으러 가고 용철이는 자기 거 받아오라고 후임한테 시킨 다음에 그 천막 안에서 쉬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뭐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 그런 날도 없었고 자기는 그냥 천막 안에 누워가지고 노래 부르면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막이 막 미친 듯이 흔들리더래요. 천막이 막 미친 듯이 흔들리더니 옆에서 야, 넌 아직도 안 죽었냐? 막 이런 소리가 또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 갑자기 천막이 와르르 무너지면서 또 군대 천막 뼈대가 얼마나 두꺼워요. 그게 자기 몸으로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얘는 그때 말년인데 군 병원 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치료받고 제가 듣기는 저녁 때까지는 부대 복귀도 못하고 군병원에서 전역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역하고 나서는 그런 이상한 일들은 없었대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여자친구도 소개받고 뭐 데이트도 하고 뭐 이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는데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바다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바닷가로 여행을 갔었대요. 여자친구랑. 예. 바닷가 근처에 여자친구가 말하기를 여기 용한 무당집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이거 주작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뭔가 예. 좀 아다리가 안 맞아가지고 아무튼간에 뭐 여자친구가 여기 우리 사주 좀 보러 가자고 하도 쫄라갖고 그 무당집에 들어갔는데 무당이 뭔가 딱 보는 순간 용철이 눈에서 뭔가 엄청난 아우라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딱 보였대요. 뒤에서 흑암 같은 게 비쳤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 여자친구랑 사주를 본 다음에 여자친구 보고 자기야 잠깐 나가서 기다려줄래? 나 여기 선생님이랑 잠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가지고 하고 여자친구를 밖에 내보낸 다음에 그 무당한테 조심스럽게 자기 군대에 있었던 얘기들을 다 얘기했었대요. 예. 자기가 가위에 눌렸던 것부터 부보하다가 언덕에서 떨어지고 이상한 목소리가 들리고 삐오키 창고에서 있었던 일까지 전부 다 얘기를 했었대요. 그러니 그 무당이 얘기를 했더니 혈에 빽빽 차면서 하는 말이 야 너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걸 건드렸구나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철이가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봤더니 야 너 그 무당이라고 하는 신병이 이 관물대 위에다가 편지 놓고 갔던데 얘 그거 태웠다며. 얘 그걸 왜 태워? 그걸 태우면 안 되지. 네 죽으라고 갖다 놓은 건데.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야 그거 걔가 네 저주하려고 그 안에다가 부적 넣는 거잖아. 거기 부적만 넣는 거 아닐걸? 다른 것들도 많이 넣었을 거지 저주하려고? 그러니까 용철이가 물어봤대요. 아니 그럼 그 안에 있는 게 뭐냐고. 뭘 넣어놨길래 자기가 이렇게 무서운 일을 겪었냐고 했더니 아니 그것까진 내가 모르고 어쨌든 간에 네가 그걸 태웠으니까 너한테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자기가 그걸 태우지 않았으면은 그럼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냐라고 무당한테 물어보니까 그 무당이 아니 그건 아닐걸? 그걸 네가 태우든 가지고 있든 버리든 간에 어떻게든 그건 너한테 따라올 거라고. 그 무당이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널 엄청 저주하고 있는 그 원념들 때문에 네가 그렇게 당했던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 어쨌든 계속 당하는 거구나. 얘가 잘못 건드린 거죠, 사람을. 예.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일들이 자기가 괴롭혔던 무당 후임이랑 엮여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 용철이가 예전에 무당 후임 호구조사할 때 어디에 산다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을 해가지고 수소문에서 찾아갔대요. 여기가 또 작대요, 섬이. 네. 섬이 작아가지고 가가지고 여기 혹시 무당집 있냐라고 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주민들이 얘기를 해줘갖고 그 집을 찾아갔었대요. 오. 그때 자기가 그렇게 못살게 굴었던 후임이 있더래요. 예.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자마자 그 후임한테 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후임이 자기를 딱 보더니 하는 말이 생명력 하나 길다. 아직도 안 죽었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당이가. 예. 그래서 용철이가 야 내가 너한테 아무리 그렇게 못되게 굴었다고 해도 어떻게 네가 귀신 좀 부릴 줄 안다고 사람을 죽이려고 드냐고 했더니 그 무당이가 야 네가 나한테 했던 짓 중에 우리 엄마 아빠를 모욕한 게 있잖아. 너 매일 밤 가위 눌렸을 때 그 여자 나왔지. 용철이가 맞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당이가 야 그 사람이 우리 엄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용철이가 소름이 확 돋아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물어보니까 네가 우리 엄마 보고 무당이냐며. 네가 나한테 네 무당이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내가 그래서 알려준 거야 너한테. 우리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철이는 또 벙벙하죠. 어머니가 귀신인 거나 하는 소리냐고 했더니 맞아. 우리 엄마 나 어릴 때 돌아가셔가지고 계속 나 지켜주고 계셨어. 근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우리 엄마가 그러더라. 저 새끼가 죽여버릴 테니까 엄마 영혼을 여기다가 두고 가라 했다고. 저도 어떻게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저주의 부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기다가 엄마의 영혼 같은 거를 넣어가지고
그걸 태우든 버리든 어떻게 했어든 간에 자기한테 따라오게 한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와, 예. 용철이가 그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잘못했다. 내가 그동안 너무 미안했다. 제발 나 너무 착하게 살 테니까 두 번 다시 그런 일 없게 좀 해달라 그랬더니 호랑이가 하는 말이 야 걱정하지 마. 네가 그 부대에서 나온 그 순간부터 너랑 우리 엄마랑의 인연은 끝났으니까. 근데 이거 하나는 알아둬라. 너가 밖에서 착하게 살든 말든 그건 관심 없는데 사람 함부로 대하다가는 귀신이고 사람이고 누군가한테 해코지당할 건 분명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용철이가 무당이랑 얘기를 하고 너무 소름이 돋아가지고 무당집을 뛰쳐나온 다음에 빠르게 배편을 알아보고 배를 타고 빨리 나왔대요. 예. 그리고 나서 한 2년 정도 있다가 이 이야기를 제 친구한테 전해줬던 거예요. 너무 무서웠다, 그 당시에. 예, 너무 무서운 일을 겪었는데 이거를 제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제 친구는 또 저랑 연락을 한동안 안 하다가 얼마 전에 만나고 전 이 얘기를 해줬던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들어도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예. 제가 듣기에는 좀 소름 돋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가져와 봤어요. 야,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은 안 된다. 근데 뭔가 이 이야기가 무서워서 가져왔다고 하셨는데 이거 부분적으로 디테일이 나오잖아요? 예. 있었던 일 같아요. 느낌상. 저는 잘 모르게 저는 귀신보다 사람을 더 무서워하는 사람이라서 무점장 사건 때문에 더 뭔가 사람이 무섭고 사람만큼 무서운 건 없지라고 생각하는 건 그건 맞아요. 맞는데 네네. 이거를 만약에 실제로 겪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존재, 친구도 안 되는 존재한테 당한다고 생각하면 그것도 어마무시한 공포일 거예요. 그런가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경찰에 가서 저 귀신이 날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러면 또 술 드셨구만 하면서 저기 앉아 계세요.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쵸, 미친놈 취급받죠. 예, 근데 그러다가 진짜 만약에 진짜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는 거죠. 그것도 그렇네요. 예, 그러니까 사람은 착하게 살아야 돼요. 진짜로 이거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게 그 생에서 보상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후생 아니면 뭐 후대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또 같은 생각에 이게 저항여왕이라고 하죠. 네. 악한 짓을 하면은 그 영향이 후손에게까지 미친다고. 맞죠? 예. 이게 아마 진짜든 아니든 간에 얘가 만약에 진짜면은 이거는 업보를 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넘지 말아야 될 그런 선을 많이 넘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거는 커버가 안 되죠. 커버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근데 뭐 바뀌진 않았던 것 같아요. 팽돌이님 만나서도 그랬었던 거 보면. 얘가 이 일을 겪기 전에 저를 만났던 건 20살이에요. 그럼 그 이후구나. 한참 전이에요. 한참 전에. 그 이후에는 뭐 만나시거나 확인해 보신 적은 없죠? 사람이 좀 바뀌었는지 이런 거는. 따로 만난 적은 없고 지금 근황을 제가 들었을 때는 네. 그냥 뭐 어딘가에서 잘 살고 있을 거라고 연락은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기도. 뭐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지만 착하게 사시길 바래요. 용철님 혹시라도 듣고 계시면 네. 자, 오늘 팽돌이님께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셨는데 처음에 또 들려주셨던 이야기도 정말 충격적인 레전드 이야기였고 이번 이야기도 군대 괴담에서도 레전드 이야기를 들려주시지 않았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항상 팽돌이님을 응원하고요. 그리고 팽돌이님께서 또 이야기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로 건들면 안 되는 걸 또 건드렸던 거죠. 말 그대로죠. 예, 근데 그분의 어머니령을 그렇게 할 줄은 솔직히 좀 생각은 했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뭐 다른 분명한 또 존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면 원한 플러스 모성애까지 합쳐지니까 훨씬 더 무섭게 괴롭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귀신이든 사람이든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